자, 그런데 앞서 보신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DLF 사태의 주요 금융사였던 우리은행이 이번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으로 또 등장했다는 겁니다.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텐데 연달아 문제가 겹치다 보니 리스크 관리를 향한 의혹의 시선도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손석우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손 기자. 네. 먼저 우리은행의 이 펀드 판매량부터 짚어보죠. 네, 지난 8월 말 기준을 봤었을 때 라임 자산운용의 전체 운용 자산이 5조 3,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. 예. 이 중에서 보면 은행권에서 따져보면 우리은행이 8,808억 원어치를 판매해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그 밖에도 신한은행이 4,926억 원, KB하나은행 1,800억 원 순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건 이 각 은행별로 취급한 라임 자산운용 펀드의 전체 자산이고 네.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의 판매량은 어떻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펀드 총 판매 잔액을 보면요, 뭐 앞서 보신 것처럼 플루토라든지 테티스 그리고 박규준 기자 보도처럼 무역금융 펀드까지 합산했을 때에 1조 3,500억 원인데요. 예. 이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은행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,5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KB하나은행도 860억 원을 판매했고 신한의 경우 신한금융투자가 2,600억 원의 펀드를 판매했는데 역시 우리은행이 독보적으로 가장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라임 자산운용 전체 펀드 전체로 봐도 그렇고요. 또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펀드만 놓고 봐도 우리은행이 은행권 가운데서 독보적으로 판매량이 많고 전 금융사들로 놓고 봐도 상위권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DLF 사태도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데 벌써 또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온 걸 보면 이게 우리은행에 마냥 운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는데요.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DLF와 구분지어야 될 건 라임 펀드의 경우에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예. 판매가 중단된 상태니까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DLF처럼 이 헤지 펀드로 분류되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이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냐 이런 점에서 우리은행 리스크 관리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우리은행은 DLF 검사 과정에서도 내부 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상품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죠. 이를 두고 모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. 우리은행이 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실적이나 수수료 수익을 무리하게 확대하려 한 것이 화근이 됐다.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까지 겨박제를 만나게 됐습니다. 어떤 수습 방안을 내놓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.